왜 우리는 인정의 마음이 흔들릴까?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잔잔하게 들어오는 시간에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결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도 누군가 건네던 참 잘하셨어요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며 마음이 조금 비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리운 건 어쩌면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자신의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챙겨 살아오신 분이었죠. 젊을 때는 주변에서 당신 덕분에 산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 한마디가 그날의 피로를 잊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들릴 일이 줄어들자 무슨 일을 해도 예전만큼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을 지탱해 주던 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칭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당신은 괜찮습니다라는 확인이 삶의 한 부분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 있게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남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려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왜 이렇게 크게 들렸는지,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흔들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음을 고치려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참고 지나온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칭찬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라는 말이 들리는 날과 들리지 않는 날의 차이가 어떤 때는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확신을 잃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성격 때문도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음의 구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만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교육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오셨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누군가 선생님 덕분에 이해가 됐어요라고 말하면 그 말 한 줄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런 반응이 줄어들자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더 깊어졌고 전달력도 여전히 좋았지만 칭찬이 들리지 않는 날에는 내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변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기준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역할을 인정받는 말에 민감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는 말에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안심을 얻습니다. 또 누군가는 역시 당신이네요라는 한마디에서 그동안 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은 방향을 잠시 잃게 되고 조용한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평소에는 몸으로 익숙한데 막상 인정이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그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지는 경험입니다. 그 허전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받는 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조용히 말해주던 목소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혼란을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오랜 기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젊을 때부터 칭찬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누적된 사람은 그 평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오랜 세월 반복되면 동의나 인정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자리를 잡아요. 이 표현이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분에게 칭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내가 괜찮다는 안전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신호가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음은 안전함을 잃는 것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림을 스스로 이상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책임감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외부의 인정은 그 책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칭찬이 크게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반응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기준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해가 생기면 감정은 힘을 잃고 힘을 잃은 자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다음 감정의 흐름이 편안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칭찬이 기준이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그 과정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순간에 깊어졌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볼 차례가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준이 생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지만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면 칭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안심의 순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첫 직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가 서툴러 실수도 많았지만 팀장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어 몇 년을 버티고 결국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의 격려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바로 편안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나를 붙잡아주는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많은 분들께 익숙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 타인을 챙기느라 나를 뒤로 밀어두던 습관, 누군가의 말로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던 경험들, 이런 순간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칭찬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내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 참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들은 분들은 그 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없으면 괜히 주춤하게 되는 패턴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쳤다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방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던 시절, 집안일을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다가 어느 날 남편이 덕분에 참 편하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그 말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칭찬이 들리지 않는 날이면 내가 부족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칭찬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마음이 오래된 안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탱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라는 말에서, 어떤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라는 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그 말이 들릴 때와 들리지 않을 때 각기 다른 무게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만든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칭찬이 기준이 된다는 건 스스로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긍정의 말 속에서 내 역할이 확인되고 내 자리가 안정되는 경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마음의 구조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될 때 자신의 기준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 말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들릴 때 마음이 쉬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안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줄어드는 순간 익숙했던 구조는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칭찬이 기준이 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지금의 흔들림도 다른 시선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칭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을 지켜준 방식이 지금도 습관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어떤 분들은 평생 참고 살아오면서도 인정 한 줄에 크게 반응하는지 그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는 시간과 인정의 연결, 그 구조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왔는지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는 일이 당연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감정을 뒤로 밀었던 순간, 직장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끝내야 했던 시간, 말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지키느라 침묵해야 했던 저녁들. 그런 경험들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 흔적으로 남아 지금의 감정에 작은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책임감을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인정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살아요. 그 말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툭 건드렸고 그동안 참아온 긴장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인정해주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괜찮아지는구나라는 아주 조용한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였고 지금까지 마음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책임감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생기고 그 생각이 곧 삶의 구조가 됩니다. 책임감을 지는 사람은 인정에 약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한마디의 칭찬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버티는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의 확인이었습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외부의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는 참아온 마음이 잠시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고 덕분이다라는 말은 그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확인이 됩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책임감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칭찬을 잘 건네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칭찬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지 못한 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인정은 존재의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이 줄어들면 마음은 안정감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책임감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는 감정이 뒤로 밀리기 쉽고 누군가를 챙기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시점이 찾아오면 그동안 눌러둔 감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들려오는 작은 말 한 줄이 과하게 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는 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무게가 한 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분들이 지금 겪는 흔들림은 능력이 줄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평생 이어진 책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버티는 데 익숙했던 마음은 이제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변화를 요구하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는 마음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마음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으로 굳어진 기준이 내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릴 때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외부의 말에 더 예민해졌는지, 왜 인정이 오래 남는지 그 답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익숙한 방향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외부의 말에 맞추어 살아온 분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조용히 만들어진 마음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남의 표정을 살피고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은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안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늘 조용히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던 분이었는데 회의 자리만 들어가면 마음이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여러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습관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 안에서는 과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시간이 그 자리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는 건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역할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구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거나 누군가의 기대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고려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기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상대의 말과 표정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스스로의 판단보다 외부의 반응이 더 강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남의 말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은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크고 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생각이 복잡해질 때, 조금만 틀어진 듯한 분위기에도 긴장이 올라올 때, 이런 반응은 모두 외부 기준이 마음의 앞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반응이 불편하더라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고 살아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챙겨온 분일수록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들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지금도 마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습관은 과거에는 필요한 방식이었고 그런 방식 덕분에 많은 상황을 무난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생깁니다. 상대의 기준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은 내 안쪽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무엇이 나에게 편한지, 어떤 방향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생각부터 떠오르니 내 기준은 점점 흐릿해지고 외부 기준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때 인정이라는 말은 흐릿한 기준을 잠시나마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이렇게 남의 말에 흔들릴까 하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은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했던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때로 불편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상황에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던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패가 지금 조금 과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늘 익숙한 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희미해지는 시점이 오면 외부의 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해받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풀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이 먼저 떠오르는 마음을 억지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마음의 구조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지금의 방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졌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중심은
조용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이 줄어들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지내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라진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진동처럼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불안은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마음을 지탱하던 기준이 잠시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은퇴 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믿고 맡긴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하루의 중심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런 말이 사라지고 하루가 조용해지자 처음엔 편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멈춘 듯한 느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흐릿하고 힘이 잘 나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분은 자신에게 늘 힘을 주던 건 일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었던 인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인정이 끊기는 순간은 마치 오래 사용하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캄캄하지는 않지만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마음이 안정되는지 알 수 없어 조용한 불안이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살아온 마음의 반응입니다.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진 마음은 그 방식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칭찬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약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이 나의 역할을 확인해주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사라지면 마음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조용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 참고 버티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마음이 이제야 자신을 살펴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랜 책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느끼거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잘하고 있다는 알림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알림이 끊기면 나는 여전히 괜찮은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지 그 답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늘 엄마가 해서 맛있다고 말해주던 식사를 이제는 모두 각자의 삶으로 바빠져 함께 먹는 날이 줄어들자 요리를 해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요리를 못하게 된 것도 가족이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없으니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은 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인정은 사람을 중독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은 처음으로 혼자 서야 합니다. 그 낯선 자리에서 불안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나도 괜찮다는 말을 억지로 반복하기보다 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지 않고 내 기준을 조금씩 되돌아보며 안쪽 자리로 가져오는 과정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사라져도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한 방향으로 살아온 마음이 새로운 위치를 찾기 전 잠시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이 흔들림을 지나면 마음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 존재가 외부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인정에 예민해지는 데에는 그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책임, 버팀, 희생, 그리고 침묵이 함께 자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말할 겨를 없이 눈앞의 일을 해내야 했던 시절이 길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언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짧은 말 속에서
나의 자리가 확인되던 경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조율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누군가를 챙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조금씩 밀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아니면 이 집이 안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오래도록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날에는 지금의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약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무게를 받쳐 주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자리는 책임감과 고립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필요함을 느끼는 만큼 그 필요가 사라질까봐 마음은 긴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인정이 자신의 존재감을 대신 확인해주는 순간이 됩니다. 이 구조는 결국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틈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습관처럼 살아온 구조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스스로를 챙길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타인의 말에서 안정감을 얻는 흐름이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그 느낌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혼란은 내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을 지킬 방법이 그 한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 속 역할에서, 어떤 사람은 책임을 완수하는 순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런 방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나를 지켜주던 시기를 지나 나를 제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방식이 조금 버겁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가족을 위해 늘 준비하고 챙기는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니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해주던 엄마 덕분에 잘 먹고 잘 지냈어요 라는 말이 이제는 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살짝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집안을 정리해도 예전처럼 분명한 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변화는 돌봄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 얻었던 인정이 마음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살면서 자신을 직접 바라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거나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잠시 미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말이 들리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대신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이 하나의 거울처럼 작동해 오늘의 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복 속에서 점점 새로운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말이 아닌 내 안쪽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에서 인정이 사라지면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방향에서만 기준을 갖고 살아왔기에 다른 기준을 찾는 과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은 오래된 방식 대신 조용한 자기 기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말이 중심이던 자리에 내 마음이 서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는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아주 작은 감각으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이후의 감정 흐름을 바꾸는 첫 단계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익숙한 자리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은 달라져도 감정이 움직이는 방식은 오랫동안 반복된 기억에 따라 흘러갑니다. 칭찬이 들리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말이 사라지면 흔들림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자리에서 지금도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참 꼼꼼하시네요라고 말하면 그 말이 지나치게 크게 들려 괜히 더 잘해야 하는 압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분명 좋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들리고 난 뒤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갑자기 잘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한다는 말이 들려야 안전하다는 자리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정받던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은 그 기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지금의 나와 상관없이 그때의 방식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마음은 새로운 상황보다 익숙한 길을 선택할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상황이어도 예전의 습관에 따라 조용한 긴장이나 기대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말은 감정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랜 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방식으로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반복된 삶의 방식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줄어들면 마음은 예전의 흔들림을 기억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반응할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화보다 지속을 더 깊게 기억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기준이 몇 년 만에 사라지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준은 이미 마음 안에서 하나의 길처럼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을 칭찬해주던 상사가 떠난 뒤 직장을 다니면서도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늘 당신은 이런 일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고 그 말이 그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상사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업무는 잘 해냈지만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을 잡아주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마음은 그 기준을 잃은 순간 예전의 불안과 비슷한 결을 다시 불러왔던 것입니다. 감정은 과거의 흔적 위에서 반응합니다. 그 흔적은 실패도 아니고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남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도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음은 설명되는 것만으로도 힘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예전 자리에서 반응한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반복된다는 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천천히 돌아봐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움켜집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반응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기준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늘 같은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지금 느끼는 흔들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의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흐름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외부 기준에 익숙해지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준은 늘 작은 움직임 속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조용히 멈춰 있는 순간, 나에게 맞는 리듬을 천천히 되찾는 동안 기준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집에서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그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컨디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자 다음 날엔 기분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 변화나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쉼이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남의 말보다 자신의 감각을 먼저 확인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외부 기준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처음엔 이런 작은 선택조차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괜한 이기심 아닐까?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그 생각은 지금의 나를 위한 방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상대를 우선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어색함을 지나야 자기 기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깁니다. 작은 선택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조용히 묻는 일, 하기 싫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보는 일, 누군가의 반응보다 내 감각을 먼저 바라보는 일, 이런 작은 움직임은 마음속 기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연습이 됩니다. 기준은 많은 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이 움직인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는 일은 스스로를 다잡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해지고 어떤 말에서 무거워지는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려고 하니 처음엔 자꾸 빈틈 같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겨온 사람에게 자신을 챙기는 일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빈틈을 통해 조용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이 빈틈은 부족함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반면 이해하려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힘을 잃고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 외부 기준이 차지하던 자리는 천천히 안쪽 기준에게로 돌아옵니다. 기준을 되찾는 과정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작은 선택이 내일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답다는 느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 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때부터 외부 기준은 지금만큼 강한 힘을 갖지 않게 되고 마음은 더 안정적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오래 자리 잡았고 내 기준이 희미해진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늘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갖춰지는 순간 인정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고마운 말이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던 기준이 이제는 스스로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된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 아주 작은 변화부터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이 지금까지 외부 기준에 머물던 마음을 안쪽 자리로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이 움직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늘 조심스러웠고 조금이라도 상대가 불편해하면 괜히 말을 꺼냈나 하고 생각이 금방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의 표정이 살짝 굳어 보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잠시 흘렀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이야기했다는 차분한 감각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외부 반응보다 자신의 감각에 더 가까이 서본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작지만 의미가 큽니다. 마음이 다른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표정이나 말이
감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괜히 미안한 느낌마저 들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날 때 잠시 머뭇거리지만 그 머뭇거림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오랫동안 인정에 기대어 온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을 함께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돌아와도 이제는 이전보다 그 무게가 작게 느껴지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단한 변화를 한 번에 만들지 않고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평생 대인 관계 속에서 역할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면 무조건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부탁을 했을 때 몸이 조금 피곤해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 뒤에는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주 조용한 자기 인식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결국 그날 도움을 거절했고 집에 돌아와 편히 쉬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상태를 우선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기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움직임을 억누르면 불안이 커지고 그 움직임을 인정하면 조금씩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기준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말보다 내가 느끼는 감각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토대가 됩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인정은 더 이상 나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고마운 말로 남고 기분을 가볍게 해주는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무거웠던 말들이 지금은 부드러운 울림으로 들리고 내가 누구인지 결정짓던 말들이 이제는 참고 정도로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닌 내가 느끼는 감각과 내 안쪽의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고 작은 변화들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안정되고 남의 말이 크게 들려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이 차이는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가 쌓이면 내 기준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외부 기준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강해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움직임도 과거의 흔적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기준이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마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풀립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깊게 자리합니다. 칭찬이 크게 들리던 이유, 그 말이 사라졌을 때 흔들리던 감정, 남의 반응이 먼저 떠오르던 습관도 모두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온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이었죠. 그 방식은 많은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그 오랜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부 기준에 기대어 살아온 시간이 충분했기에 이제는 내 마음의 속도와 감각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 조용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아온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자리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감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편안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